지금 이제 문제는 이 ESS라는 거예요. ESS가 많이 남으니까 ESS 많이 설치하는데, ESS가 이제 태양광을 확대하는데 꼭 필요한 건 요소 중에 하나는 맞아요. 이게 전력 수요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태양광 시설을 늘리면서 파란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체의 5%만 파란 거였다가 30%까지 생산 전력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요거 뺀 것만큼을 이제 가스나 다른 발전소로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늘어나면 가스는 이제 그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모양이 오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덕커브라 해요. 덕커브. 예. 오리같이 여기 오리 머리인데 꼬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가스 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속을 확 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소가. 그랬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다시 급발진을 딱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스 발전소의 효율에도 문제지만 이게 전력망 안정성 이런 거 굉장히 저해야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려면 ESS로 이렇게 이제 발전 많이 될 때 전력 저장 장치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소위 RE100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100%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 근거가 되는 거는 이런 ESS를 대용량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력이 평소에 6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걸 하루치 전력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용을 계산해 보면 624조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리튬 그런 금속도 엄청난 거예요. 1250만 톤.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고 ESS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화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전기를 저장했다 팔으면은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배터리에 풀로 채워가지고 또 이제 매일매일 풀로 채웠다 방전하고 풀로 채웠다 방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화재 위험이 높아진 거예요. 이거를 한 뭐 80% 이렇게 충전하면은 괜찮은데 풀로 채워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ESS 화재가 많이 났고 특별히 야산 근처에 이렇게 화재가 난 적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산불로 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고 아까 그 그린 뉴딜에 세 가지 이제 발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수소 활성화 로드맵 이런 거 따라가지고 2040년도에 뭐 수소차를 650만 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소는 물에서부터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뭐 메탄 가스에서 CH4니까 거기서 이제 물하고 반응시켜가지고 만드는 수도 있는데 근데 물에서 분해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전기 분해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태양광, 아까 이제 전력이 남을 때 ESS에다가 두지 말고 그 전력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럴듯하지요. 근데 아까 커브에서 보여드렸듯이 태양광이 하루에 전기를 내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는 3.5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소 전기 분해를 하려고, 아니, 물 전기 분해를 하려고 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그걸 하루에 3.5시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설 투자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요금이 태양광 같으면 지금 한 150원 정도 되는데 1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용률이 15%일 때는 전기분해 이용률이 15%일 때는 생산비가 킬로그램당 한 10,000원 정도 가는데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그게 3,000원이에요.
택도 없이 이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해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근데 그걸 원자력 전기로 하면 원자력은 한 60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85% 이상으로 90%를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600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를 많이 쓰려고 해도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하든가,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또 이제 물을 증기로 만들면, 증기 상태에서 이렇게 수소를 분리해내면 전기가 조금 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만드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제 3,000원 선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원자력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원자력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로만 하려는 그 문제고, 지금부터는 이제 원자력의 친환경성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원자력은 발전을 할 때는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할 때 콘크리트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연료 만들 때 이제 채굴도 해야 되고, 뭐 다 치면 전주기로 보면 이제 킬로와트 시당 12g의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나 이게 화력이나 이 가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거죠. 네. 가스가 석탄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이것도 60%는 발생을 하고요. 또 문제는 가스는 CH4거든요. 메탄가스거든요. LNG는 메탄가스예요. 네, 메탄가스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제 밀폐가 돼서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만 나오는데, 이게 셀 수가 있잖아요. 액화하고 다시 기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셀 수가 있고 수송 과정에서 셀 수가 있는데, 이 CH4는 메탄은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사열을 차단해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온실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효과가 메탄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LNG를 확대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억제 관점에서도 안 좋고, 또 이제 앞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할 거예요. 우리 목표를 국가에서 설정한 그 양을 초과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내고 사야 돼요. 딴 나라에서. 그 비용이 이제 이산화탄소 킬로그램당 40원인데, 그러면 그게 발전 원가를 석탄 같으면 30원, 가스 같으면 15원 이렇게 올리는. 가스가 지금 이제 석탄이 지금 한 70원, 80원 되는데 이게 100원, 110원이 되는 거예요. 원자력은 60원인데. 그러니까 경제력 관점에서도 그렇고 환경적 관점에서도 원자력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예요. 이산화탄소 하나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 안 나오고 청정에너지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비용이다. 발전 원가가 이제 제일 싸요. 그래서 60원대. 한전은 이제 여러 발전원, 원자력, 석탄, LNG, 풍력 이런 데서 다양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서 평균 구입가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원자력 전기를 많이 사면 살수록 싸게 사서 이만큼 이제 이윤을 남기고 파니까 유의죠. 그래서 한전은 원전 1년 가동하면 4,400억 이익을 보고, LNG 대비해서는 이제 원전이 5,300억 이상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으면 한전이 원자력 전기에서 남은 수익이 6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싼 거. 그거가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의 원천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원자력 전기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판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려고 그래도 이 원자력을 유지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의 이런 그 유용성 이런 것들은 이제 요새 국민들이 그 탈원전 이전 혹은 대선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월마다 한 번씩 했는데 원자력 찬성 여론이 72대 25. 그 다음에 원자력 비중을 뭐 늘려야 한다, 유지해야 된다가 거의 70, 합치면 71. 찬성 여론이나 원자력 비중 확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뒤, 이건 작년 2019년 5월까지였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1년 지나고 이제 총선이 지났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압승을 했고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야당이 이제 대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자력 여론이 바뀌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 이제 2주 전에 발표를 했는데 원전 찬성이 66, 반대가 21. 그래서 무응답이 좀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 비를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3.2배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유의미한 게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차도 원전 찬성이 63%, 반대보다 한 2배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지역별, 연령별 이렇게 찬성 반대 비율이 나오는데 평균이 3.2고 여기 보면 이게 정치색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 제일 높은 데, 찬성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이제 대전, 제일 낮은 데가 광주, 전라 이렇게 좀 낮고, 연령별로도 보면 60세 이상이 제일 찬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특기할 거는 젊은 30대, 20대도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찬성이 3.2배 반대에 비해서 높은데 이 진보조차도 63대 28로 해서 2.2배나 높다. 물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이 6.4배예요. 보수 사람은 원자력 지지를 하는 거고,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도 전체가 2.1배. 진보도 앞으로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이는 것보다는 많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한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 검증됐다는 거는 안전성도 검증됐어요. 그래서 생명 안전성이 제일 높은 발전으로 우리가 원자력을 둘 수 있는데, 안전성이 검증됐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저비용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이제 계속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좋은데, 그 이유가 앞으로 전력은 4차 산업시대에 많이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천연 에너지 자원은 없고 재생에너지 여건도 좀 취약하지만 이 기술 집약적이고 이제 고밀도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래서 그 특성을 활용해서 원자력을 위주로 하되,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으면 효율이 계속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쌀 소비가 자꾸 감소해서 논이 남는 걸 생각하면 농촌 태양광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이 조화롭게 이렇게 서로 아우르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총선 전에 몇 번 걸쳐서 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광고를 했었어요. 원자력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한국형 청정에너지 그를 법으로 만들어서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확 변하게 하지 말자 하는 걸 이제 했는데, 아직도 뭐 사실은 이게 총선에서 좀 이제 원자력 지지하는 표가 더 좀 많이 나오는 걸 그런 바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지만, 이런 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 목소리로 이런 정책 필요성을, 이런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이제 높이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리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소명을 하는데, 이 OK 아톰.org라는 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소명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게 쭉 늘었다가 다시 이제 정체되는 5월 말에 정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100만 명 정도 가면 정부에서도 우리 저 대통령도 이렇게 고집불통인데 국민의 소리를 좀 여론도 지금 이렇게 다 했고 이런 그 이제 온라인 되니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